네, 7시 34분 30초입니다. 정치 이야기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간사 안영환 전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전 민주당 대변인을 지낸 박용진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권이 여러 가지 뉴스를 쉴 새 없이 쏟아내서 두 분이 할 얘기는 계속 많은 것 같아요. 좋은 건지 글쎄요.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제 질문의 뜻이 바로 그거였어요. 일단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표를 내고 수리가 됐는데, 뭐 사표 낸 지 한 일주일여 만에 이제 정식 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질책이냐, 뭐 아니다,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방법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영환 전 대변인 어떻게 평하십니까? 글쎄요, 뭐 경질일 수도 있고 자진 사퇴일 수도 있고 여러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인사 문제는 인사권자와 또 인사 대상자 간의 또 개인적인 문제는 많이 얽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외부에서 볼 수 없는, 특히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청와대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쉽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만 본다면은 지난번 장청 관계에 있어서의 불협화음, 네.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 네, 좀 있었죠, 그런 게. 그런데 그만뒀다고 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정무수석 그만둔 것을 발표를 하는 건 조금 이색적인 장면이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네. 근데 이제 현재 청와대는 그렇게 하죠. 대변인이 발표를 하는데, 물론 미국 같은 경우라면 대통령이 퇴임하는 뭐 수석이라든지 비서관이라든지 장관들을 직접 마지막 날 그동안 고생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내보내기도 하지만 우리는 뭐 대변인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과정은 뭐 조윤선 전 수석이 네. 본인이 원하는 부분도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는 대통령이 그동안 조윤선 수석의 역할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정무특보를 세 명씩이나. 네. 임명했다는 것은 또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윤선 수석이 그 문책성 그 경질이 아니라고 가정할 경우에 정치권에 던지는 공무원 연금에 관한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던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네, 경질해야 마땅하나 네. 자진 사퇴 형식으로 책임을 국회로 떠넘긴 대통령의 아주 전형적인 남탓 인사 정책. 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계속해서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도 참여했고요. 그 논의 이후에. 네. 청와대에서 참여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참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정무수석인 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인데요. 아무것도 대통령한테 전달하지 못했거나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못 알아들었거나 네. 대통령이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또 그거를 전달하지 못했거나 어쨌든 정무수석의 책임이 적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날 문제가 터졌을 때 사표를 던졌어야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다 뭐 얘기 다 끝나고 지난 15일 날 고위당정청 회의 해가지고 이제 뭐 저 여권 내부가 혹은 청와대와 여당이 이렇게 계속 삐그덕삐그덕 소리 내면서 가는 거 좋지 네. 않으니까 좀 잘 정리합시다 해서 그럽시다 하고 박수 치고 털고 일어났는데 느닷없이 잠깐만요 이러면서 본인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뭘 던진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 시점의 타이밍도 아주 이상한 타이밍. 네. 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질해야 마땅한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자진 사퇴 형식으로 느닷없이 정치권이 잘못했고 국회가 잘못했고 통탄할 일이고 이런 얘기를 뭐 사퇴의 변호로 쭉 늘어났다고 네. 대변인이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이건 뭐 전형적으로 남탓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취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관을 내놓고 차관급인 정무수석으로 갈 때도 정무수석이란 자리가 워낙 막중하고 여성 최초기 때문에 의미를 뒀고, 또 대선 과정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 경호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건 아닐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건 사실 아닌가요? 안영환 전 대변인은 박용진 전 대변인의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사실 앞서 말씀해 제가 말하기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렇죠, 말하기 어려우시죠. 네. 아, 근데 그만할까요? 네. 예. 근데 어쨌든 뭐 인사라는 것은
특히 이제 정무수석 정도라면은 상의하지 않고 그냥 보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충분한 상의는 있었을 거고 보고요. 네네. 또 준선 수석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만둘 바에야 또 경질됐든 자진사퇴는 그만둘 바에야 정치이기 때문에 뭐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본다면 뭐 배에서 뛰어내릴 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명분 어제 그 본인의 사퇴랄까요 경질이라 아무튼 네. 그만둔 변을 보면은 뭐 그리스라든지 이런 네.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이른바 시카고도 그 연금 들었던가요? 관련된 네네. 포퓰리즘 그런 문제를 지적했죠. 그래서 좋은 명분을 가지고 그만두는 네. 그런 모양새가 갖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50%꼭 고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법이 있나 했더니 그거는 또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네요. 복잡해요. 그 얘기는 그냥 그거를 네. 야당 내에서는 먼저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종걸 원내대표는 갑자기 무슨 또 기초연금, 네네. 기초연금을 뭐 연계시키겠다. 기초연금 대상은 현재 70%에서 뭐 90%까지 오르겠다. 해야 된다라는 주장했는데 야당 내에서도 그게 좀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그에 대해서 뭐 면전에서 이종걸 원내대표 면전에서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당 내에서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50% 국민의 50% 문제는 네네. 좀 사실 정치라는 게 여대 어느 정도 여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딱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좀 두리뭉실한 편을 통해서 사실 그 목표는 지향점은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네. 또 대체를 높이고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목표는 정치인이라면 또 대한민국 국민이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거기는 재정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목표점은 같아 그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여지를 가지고 네. 협상에 나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안 대변인 말씀 들으면서 페이고라는 단어가 요즘 다시 나오는데 오래전에 나왔었죠. 어떤 정책을 만들 때 그것에 대한 예산 방안이 뒷받침되는 정책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죠.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를 요즘 안 할 수가 없는데 박용진 대변인 당원들이 문재인 대표 그만둬라 뭐 한 달 동안 점거 시위할 수 있는 거를 신청해놨다 그러대요. 이건 뭐예요? 네. 또 뭐 역으로는 주승용 최고위원 징계하라는 또 징계 청원도 내고 당이 지금 네. 아주 어수선합니다. 이게 당원들 국민들 정치가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지 않으려면 네. 국민들을 위해서 사전에 뭔가를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먼저 좀 제안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처럼 네. 당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원들이 그렇죠. 뭐 나서서 누구를 징계하라, 누구를 사퇴시켜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잘해야 되는데 지금 당 지도부가 그런 역할을 거의 이제 못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당원들까지 투표로 나뉘어서 네네. 직접 행동을 하게 하는 거는 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이 아마 이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최고위원회에서 제안했던 그 혁신기구에 대해서 네. 이분이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안철수 비주류라고 분류되는 안철수 전 대표가 공감을 하고요. 네. 위원장직 수락과 관련해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이 오늘 최대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네. 주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그 서거 주기 기일이 있어서 그 전에는 좀 이렇게 수습을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분위기들이 당 안팎에 있어요. 근데 그거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이 뭐 총선 공천, 뭐 당직 인사, 뭐 당무 혁신 이런 걸 여기에다가 다 줄 거냐? 그러면 하겠다 이런 전제 조건을 붙인 거 아닌가요? 혁신위원장을 만나는데 원래 그런 것을 하는 것을 혁신기구의 역할로 규정을 했고요. 네. 다만 이거를 혁신기구가 원래 결정하면 최고위원회 산하로 두거든요. 네. 그럼 최고위원회는 그야말로 그 정치적 혹은 개파적인 이해를 담보해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혁신안을 만들었는데 최고위원회가 무산시켜버리면 화나면 안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안영환 전 대변인께서도 잘 이해하실 텐데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안영환 전 대변인이 간사로 계셔서 참 노고가 많으신데 여기서 애써서 만들었는데 최고위원들이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뒤집어 놓으면 속도 뒤집히거든요, 정말. 네. 그러니까
그 당이 그만큼 위중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 혁신기구가 내놓는 안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라. 네. 대파나 혹은 뭐 그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네. 그대로 실행하는 게 어떠냐라고 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정도 하지 않고 예. 안철수 의원이 이른바 구원투수로 등판하는 것도 네. 본인으로서는 엄청난 모험이니까. 근데 어쩔 수 없죠.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인 정청래 최고가 지금 윤리심판의 판정을 받게 된 거 아니에요? 오늘인가요? 네. 하여튼 인터넷이 시끄러운가 봐요. 네. 네, 뭐 근데 저 강창일 심판원장은 네. 정치적 재판이 아니라 법리적 재판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프로에 나와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정당에서 하는 일에서 법리적 재판이라는 게 다 정치적 판단이죠. 예.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뜻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려운 결정을 하시게 될 텐데 뭐 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기남 의원이 정청래 의원을 상당히 비호하고 나섰죠. 그만한 사람 필요하다 이렇게요. 저 안영환 대변인께서는 좀 전에 이제 보수혁신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다 그러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가 문재인 대표하고 이렇게 양립한다면 네. 안영환 그 대변인이 맡고 있는 보수혁신 특별위원회하고 김무성 대표하고 양립된 형태하고 같을 걸로 보시는지 그 필요성을 경험하고 계시니까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가장 큰 차이가 팔로우십, 그러니까 리더가 결정하면 따르는 거기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 사람들은 뭐 순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리더, 지도부가 하면 어느 정도는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새정치연합은 팔로우십을 거의 보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안철수 의원이 한다 하더라도 네. 또 그 안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당원, 의원들이 나온다면은 그 처음부터 시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게다가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문제인데요. 네. 네.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혁신안을 내놨을 때 이 안에 대해서 일부 당원이나 일부 의원이나 또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대했습니다. 그것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공천안을 놓고 당내에서 여러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무성 대표가 설득해 나가는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통과가 됐거든요. 네. 과연 이런 리더십이 있고 또 이런 팔로우십이 생겨나면 있을 것인지 네.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어쨌든 조직입니다. 그렇죠. 각자 자기 주장대로 하려면 정당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각자 정당을 만들어요. 그런데 새정치연합에서는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어쨌든 또 하나는 안철수 의원이 그런 혁신안을 조정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네. 그것도 사실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렇죠. 현재 새정치연합의 가장 큰 이야기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문재인 대표가 초선 의원입니다. 정치를 네. 잘 모릅니다. 초선이죠, 또, 참. 네. 그렇죠. 그리고 정당을 운영해본 경험, 정당 당직자를 해본 경험도 전무합니다. 안철수 대표도 처음이죠. 초선이잖아요. 안철수 대표는 네. 초선인데다 지난번 당대표를 맡았지만 당대표도 혼자 한 게 아니라 김한길 대표의 같이 공백을 얹혀간 케이스입니다. 네. 혼자 그런 당직을 맡아 운영해본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혁신위원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당원들을 대상으로 네. 또는 당에 있는 분들을 함께하는 그런 기구를 맡아서 운영해본 경험이 처음일 겁니다. 과연 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 저는 궁금하고요. 아무튼 네. 야당이 좀 조용히 정리가 잘 됐으면 바람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아니 박용진 전 대변인 혐오가 심하거든요. 안영환 대변인의 진심 어린 말씀에 왜 웃어요? 아닐 거다. 너 상대당이지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저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 뭐 트위터 여러 가지 글 올리고 또 한 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맡겨준다면 권한이 있다면 해보겠다 마다하지 않겠다 나오는데 가능성 있습니까? 아니 저는 저 안영환 대변인 말씀에 이제 웃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죄송해서 저렇게까지 이렇게 걱정하시고 우려를 하시더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조국 교수가 제안한 거는 그야말로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냥 우국 충정, 네. 우국은 아니군요. 우당 충정에 가득한 네. 선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도끼 메고 광화문 앞에 엎드렸던 최익형과처럼 네. 오두가단, 차발 불가단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그 네. 살을 베고 뼈를 취하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네. 4선 이상 모두 용퇴하라 혹은 네. 적지를 출전해라 그리고 뭐 40% 물갈이 해라. 와 시원시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국 교수한테 맡기게 되면 조국 교수가 시원시원하게 해주면 참 고마운데 이른바 조국 교수가 안타깝게도 이제 친문 인사 아니냐라고 하는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예전에도 있었던 어떤 그 외부 인사의 영입을 통한 이른바 그 칼질, 손학규 네. 대표 시절에 있었는데 2008년 총선을 앞두고요. 네. 그런 방식을 보다는 당내 인사를 통한 어떤 뭐 그 질서 있는 개혁을 아마 모두들 추구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 있는 개혁도 인적쇄신이라고 하는 정말 힘든 일을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안영환 전 대변인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던 것처럼 문재인 안철수 두 협력 구조에서 과연 그만한 체력이 있느냐, 네. 그리고 그만한 어떤 노하우가 있느냐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 어떤 노하우와 경륜을 가지고 당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려면 그게 다 개사 수장들이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만한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차피 당 대표도 초선, 전직 대표도 초선, 네. 그리고 이렇게 됐다는 근데 다만 그분들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으로 대권 주자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권 주자 1, 2, 3 지금 문, 네. 안, 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이른바 이전에는 문안 연대였는데 박은 누구예요? 박원순이죠. 박용진 대변인 아니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른바 문 안팎 연대 네. 이거 하는 거 어떠냐라고 하는 제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대선 주자들의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네. 당에 필요한 인적 쇄신도 밀고 나가고 네. 당에 필요한 개혁 조치도 밀고 나간다면 이건 해볼 만하다. 예전에 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변신해 바뀔 때. 나가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힘은 뭐냐면 네. 박근혜 대표라고 뭐 그때 정윤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박근혜 대표 같은 경우는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쭉쭉 밀고 위기에 빠진 예. 한나라당을 건져 올리면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버려버렸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 안영환 대변인 하실 말씀이 없네요. 당청 갈등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1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시끄러우니까 안영환 대변인은 입 다무실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야기 안 하는 상황이 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영환 전 한나라당 대변인, 박용진 민주당 전 대변인이었습니다. 7시 52분 잠시 광고 듣고 여러분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